아가씨는 얼마 주면 살 수 있어? 갑자기 또 얘기하니까 막 화가 나네요. 받으러 가는 샵이 마포에 있어서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주말인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어쨌든 같이 가봐요. 마포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늦어가지고 빨리 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밖에서 일정 좀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개인 운동을 원래 수업 없는 날이나 집에서 쉬는 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필라테스 강사지만 저라고 막 매일매일 운동이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막 너무 쉬고 싶은 날도 있고, 사실 귀찮은 날도 있고, 오늘이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사실 막 너무 귀찮아서 지금 거실에서 한 2시간 정도 막 뒹굴뒹굴 거리다가 그래도 해야지 해가지고 지금 일단 운동복을 입었거든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 이럴 때 일단 옷을 입으세요. 운동을 안 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일단 운동복을 입으면 사람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또 입었는데 안 하기는 약간 아쉬워져서 단 30분이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상 또 운동복을 입으니까 좀 개운하게 땀도 빼고 혼자서 좀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혼자서 집에서 하는 운동들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 왜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이마가 넓죠? 약간 얼굴 지금 너무 쌩얼이고 창피한데 어쨌든 열심히 같이 운동해봐요. 고! 운동하기 전에 간단히 제 운동방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벤치프레스 있어서 이제 가슴 운동하거나 레그레이즈 하거나 등 어깨 운동할 때도 이거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모래주머니인데요. 이거 제가 이렇게 발목에다가 차고 하면은 이제 하체 운동할 때 조금 중량이 늘어나니까 훨씬 효과가 좀 좋아요. 근데 이거 되게 가성비도 좋고 그때 쿠팡에서 10,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는데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렇게 무게 조절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늘리면은 이 개수가 추가가 되면서 무게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건데, 주로 스쿼트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은 견갑골 등 운동 할 때 저는 무게를 많이 치고 싶다 하면은 이 기구를 조금 잘 쓰는 것 같아요. 한 50분 정도 혼자서 개인 운동을 모두 마쳤고요. 지금 덥고 땀도 많이 나고 조금 힘든데 운동했으니까 저녁은 샐러드 먹으려고 여기 동네 근처에 괜찮은 샐러드 바를 아까 검색해서 알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일단 씻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저는 이제 샤워하고 아직 이렇게 머리도 젖어있는 상태인데 일단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부터 먹고 오려고 해요. 샐러드바 가서 샐러드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지금 샐러드바 찾아서 왔는데 여기는 이태원에 있는 샐러드 셀러라는 곳이고요. 사람이 꽤 많아요. 건강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조금 골목에 있어서
한 번에 찾기는 힘들 수는 있는데 그냥 구글 지도 보고 오면은 전혀 어렵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이 다 나왔어요. 여기는 단호박 스프고요. 이거는 케일 주스, 그다음에 아보카도 샐러드, 샌드위치까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그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하고 있는 LCC 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일명 청바지를 모티브로 한 회사.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현재는 지금 뭐 청바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니폼이 많이 나왔지만 치마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왔지만 제가 입사했을 당시만 해도 청바지 한 종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사실 제가 횟수로 거의 7년 차에 이제 사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마 입사하고 한 3년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중간 시니어 정도 역할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인천에서 후쿠오카 가는 비행기였었는데 비행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1시간 남짓하는 비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승무원들이 서울에서 이제 출발을 할 때 그 게이트 앞에서 기장님하고 객실 승무원하고 이렇게 브리핑이라는 걸 해요. 그때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장님이 우리가 오늘 가는 노선이 날씨가 어떻고 그 도착해서의 공항 날씨가 어떻고 그 나라 기상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대충 이제 브리핑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오늘은 좀 날씨가 안 좋으니까 비행기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서비스할 때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해주시는데 그때는 이제 기장님이 뭐 별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제 듀티가 뒤에서 방송을 하는 방송 듀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비행기 타고 착륙 직전에 방송 나오잖아요. PA라고 해요. 이거를 잡고 무릎 위에다가 이제 방송문을 펼쳐놓고 이렇게 막 방송을 막 하고 있는데 순간 정말로 이 방송문이 붕 떴다가 바닥에 팡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객실을 딱 봤는데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아주 크게 한번 쿵 하고 내려온 거예요. 객실에서는 이제 손님들이 막 다 비명 지르고 다들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순간 저는 진짜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객실 가운데서 번쩍하고 그 빨간색 왜 전기 오를 때 나오는 불빛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르르 타는 불꽃이 아니라 전기 불빛이 팡 하고 순간 터졌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앞에 이제 근무하시는 사무장님한테 막 콜을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번개를 맞았대요, 비행기가. 번개를 맞아서 지금 이제 순간 되게 이렇게 쿵 내려앉았었는데 괜찮다,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알겠다 하고 손님들한테 이제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 일본 비행은 승무원들은 거의 다 퀵턴이거든요. 저희도 후쿠오카에서 손님들 내리면은 잠깐 1시간 정도 비행기 청소를 하고 다시 손님들을 태워서 이제 인천을 가야 돼요. 이제 그동안 승무원들은 비행기 안에서 좀 쉬고 밥도 먹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정비사님들이 막 들어오시더니 정비사님들이 보통은 이제 현지 공항에 도착하면 한 분 정도 오세요. 이제 기내 점검 같은 거 하시고 뭐 문제 있는지 없는지 보시려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분이 오시는데 그날은 6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승무원들 잠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갔더니 저거는 승무원들도 한번 봐야 된다고 한번 저거 보라고 해서 이렇게 딱 봤더니 정말로 그 비행기가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그럼 그 옆면에 총 맞은 것처럼 까맣게 탄 거예요. 그리고 꼬리 부분도 다 타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행기가 번개를 잘 맞지는 않는데요. 왜냐면은 비행기 자체가 피레침 역할을 해서 맞아도 그 전기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나간대요. 그래서 전혀 뭐 운항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정말 아주 가끔씩 그
피뢰침이 터질 정도의 강력한 번개가 있을 수도 있대요. 진짜 만약에 이 번개가 아주 조금만 더 셌어도 이 비행기가 추락했을 수도 있고 혹은 터져버렸을 수도 있다.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 그 비행기가 후쿠오카에서 바로 인천으로 못 왔어요. 얘가 이제 수리를 해서 정비를 해서 와야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인천에서 다른 비행기가 후쿠오카에 와서 기다리던 손님들을 태우고 서울로 간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네요. 제가 이제 막내 때 일이었었는데 완전 진짜 비행한 지 한 3번, 4번밖에 안 됐을 때 막 이었어요. 약주를 많이 하신 손님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나이가 50대 정도 되는 아저씨들이었는데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 같았어요. 왜냐면은 그 이렇게 배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달고 계셨고 이제 뭐 본인들끼리도 막 무슨 의원님 이렇게 호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술을 드시고 타셨어가지고 이미 탑승할 때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내 판매 시간이 돼서 기내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비행기 타면은 스카이샵 그 잡지 있잖아요. 근데 그 잡지에 김연아 씨가 그 JS 땡 그 액세서리 목걸이를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잡지에 이렇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승무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네 이랬더니 이 목걸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그 밑에 보시면 가격 나와 있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 그게 뭐 한 12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만 얼마네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더니 그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김연아는 얼마지? 좀 당황을 한 거였어. 네? 이랬더니 웃더니 아니 농담이고 그러면은 김연아는 너무 비싸겠다. 아가씨는 얼마야? 아가씨는 얼마 주면 살 수 있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귀가 빨개지는 거예요. 너무 좀 수치스럽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막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도 막내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에 계신 선배님이 손님 안 사실 거면 그냥 저희 이제 지나가겠다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이러고서는 그냥 저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갤리로.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사무장님이 이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울먹울먹 하니까 제 선배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그때 너무 멋있었던 게 계셨던 사무장님이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갖고 그 손님한테 가가지고 경고장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 이제 기내에서 발부하는 경고장이라는 게 있는데 난동을 이제 부리거나 뭐 승무원들한테 성희롱을 하거나 이러면은 당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에 인계될 수도 있다라는 진짜 마지막 그 쉽게 말하면 정말 경고예요, 경고. 그 경고장을 이제 내밀면서 손님 아까 저희 승무원한테 성희롱 했다는 얘기 들었다. 그래서 제가 사무장으로서 이 경고장을 제시를 한다. 그리고서는 이제 경고장을 드렸더니 약간 움찔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농담으로 한 얘긴데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 막 본인들끼리 이러시다가 뭐 이제 사무장님이 다시는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고 그러고 한 1시간쯤 흘렀을까? 막 웅성웅성 또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뒷좌석에 혼자 여행하시는 젊은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 여성분하고 그 뒤에 이거 좌석 이렇게 넘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갖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주무시겠다고 이거를 완전히 뒤까지 끝까지 이렇게 젖혀서 막 코를 골면서 주무신 거예요. 그 여자 손님이 승무원을 불러서 이제 조용히 얘기를 했대요. 좀 너무 불편하다. 혹시 빈자리 있으면은 바꿔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승무원한테 했는데 그거를 그 손님이 주무시다가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하고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 손님이 술이 취하셔가지고 그 여자분한테 너무너무 막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심할 정도로 욕을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그 여자분이 울고 우시고 저희한테 나 나중에 이제 도착해서 짐 찾으러 가서 저 사람들 또 만나면 너무 무서우니까 경찰 불러달라. 경찰이랑 대동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손님들을 경찰에 인계를 했고 막내였으니까 받은 충격도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지껏 되게 생생하게 좀 기억이 나는 진상 손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갑자기 또 얘기하니까 막 화가 나네요.
사실 공항은 한국이 진짜 제일 좋아요. 제 인천공항 같은 공항이 없어요. 진짜 그 트렌치 타는 손님들 보면은 그래서 그냥 대합실에서 막 주무시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대합실에서 자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화장실도 너무 깨끗하고 저희는 상해, 중국 상해를 취향을 했었는데 상해에는 가면은 공항이 진짜 커요. 확실히 중국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저희가 게이트에서 내려가지고 출국장까지 가는데 심지어 그 무빙워크 타고 가거든요. 그거 타고 가는데도 거짓말 안 하고 한 20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출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비행할 때는 이거 돌돌이 끌고 가야 되는데 너무 머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진짜 공항이 크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괌이랑 하와이를 취향을 했었는데 TSA 직원이라고 해요. 미국은 가면은 이제 경찰관들처럼 공항 경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좀 확실히 엄격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음식물 같은 것도 사실 반입이 안 되잖아요. 검역 때문에. 근데 정말 그런 것도 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인터뷰 할 때도 뭐 핸드폰 같은 거 보거나 뭐 조금만 이상한 대답하면은 바로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어디 보내고 잘 웃지도 않으시고 확실히 미국은 좀 그런 게 약간 엄격하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었죠. 어쨌든 공항은 인천공항이 최고라는 거 있죠. 이게 근데 좀 유행을 타요. 유행을 좀 타가지고 약간 승무원들도 약간 사재기 하는 승무원들이 많아가지고 막 유행 탈 때는 많이 품절되고 이러는데 제가 근무할 때는 제일 유행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립 오일. 그 입술에 바르는 립글로즈 말고 이렇게 오일 형태의 그게 있었는데 특정 브랜드가 있어요. 클라란 땡이라고 그 브랜드의 립 오일이 되게 유행을 해가지고 승무원들이 진짜 하나씩 다 가지고 다녔었고 그 다음이 스틸땡의 그 이렇게 눈에다가 바르는 반짝이 있잖아요. 그게 또 엄청 한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막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뭐 하나가 있어요. 되게 유행한 그것도 엄청 사재기 해가지고 맨날 품절돼서 못 샀던 생각이 또 나네요. 제가 최근에 이제 동기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는 뭐가 이렇게 유행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즘은 그게 유행을 많이 한대요. 오소몰이라고 해가지고 독일 브랜드의 마시는 비타민인데 그게 면세점에서 사면 되게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평소에 비타민 먹으면서 별로 난 전 효과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들도 그거 먹으면 되게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해서 승무원들이 많이 피곤하고 하니까 그거를 많이 사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쉬는 날이었는데도 너무 바쁘게 하루를 산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바쁘게 살면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내셨기를 바라고 저녁이시라면은 좋은 꿈 꾸시고 낮이라면 남은 하루도 화이팅 해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